네, 3월 20일은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이자 낮과 밤 길이가 같다고 알려진 춘분인데요. 사실 춘분의 낮과 밤을 정확하게 비교했을 때 밤보다 낮이 더 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춘분을 낮과 밤이 같은 날로 불렀을까요? 오늘 별별과학에서는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춘분이 어떻게 해서 정해질까요? 네네. 그 태양이 하늘에서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요. 황도가 360도인데 이거를 24등분한 것이 24절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360도를 갖다 24등분했으니까 한 절기당 15도. 날짜로는 대충 1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보통 이 태양이 하늘의 남쪽에서 움직이다가 이 적도에서 만나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의 정확한 의미는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날이에요. 이 다음 날부터는 태양이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태양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년 중 태양이 남쪽으로 움직이다가 북쪽으로 올라올 때 그 하늘의 적도와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춘분이다. 24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음력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24절기는 태양의 길을 나눈 거기 때문에 태양 양력 날짜고 춘분은 보통 3월 20일이나 3월 21일 둘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예. 네네. 우리 조상들이 이제 춘분을 낮과 밤이 같은 날로 불러오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는 낮이 조금 더 길다고 하던데 어떤 게 진짜 사실인가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서울 기준으로 해 뜨는 시간이 6시 36분이었고 해 지는 시간이 저녁 6시 44분. 그러니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서부터 해 질 때까지인데 그 시간이 12시간 8분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낮이 12시간 8분. 그러니까 밤이 11시간 52분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낮이 조금 더 깁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같았던 것은 지난 17일이었거든요. 그날은 12시간씩 똑같았습니다. 그럼 춘분의 낮이 왜 밤보다 더 네. 길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예. 번째 원인은 보통은 이제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날이거든요. 태양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동쪽에서 떠가지고 정확히 12시간 후에 거의 서쪽으로 지는 것. 이것이 이제 춘분인데 우리가 이 낮의 기준을 이 태양의 중심이 뜨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가장자리가 지평선 위로 올라올 때부터 가장자리가 다 내려갔을 때 이때를 갖다가 일출 일몰로 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출과 일몰의 기준이 태양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2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태양의 지름만큼이 움직이는 시간이 2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대기의 굴절 효과예요. 우리가 바닷가 나가가지고 해 뜨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해가 막 떠오르면 확 떠오르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뜬 게 아니거든요. 대기의 굴절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지평선보다 아래쪽에 해가 있는데 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진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출 일몰 시간을 정할 때 실제 지평선보다 태양 지름만큼 아래쪽에 가상의 지평선이 있어요. 그만큼 태양이 내려가야지만이 진 것처럼 보이고 예. 그 정도 올라오면 뜬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 태양 지름이 2개니까 여기 한 4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12시간 8분이랬으니까 2분 더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해가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질 때까지 1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해가 정확히 적도에서 뜨더라도 12시간 지나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지는 않겠죠. 네.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이 12시간 동안 태양 지름만큼 지구가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출 시간보다 일몰 시간 될 때 태양의 지름만큼 2분 정도 더 지구가 돌아줘야지만이 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태양의 가장자리를 낮의 기준으로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의 굴절 효과, 그 다음에 12시간 동안 지구가 공전한 효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루 12시간 8분 정도의 12시간보다 더 긴 낮 시간이 정해지는데요. 보통은 좀 화나면 다 낮인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명 시간이 30분 이상씩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춘분에 낮이 1시간 이상 더 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네네. 네, 춘분이 천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네, 가지고 일단 있는 기본적으로 이 하늘에 특별한 기준이 없거든요. 네. 하늘의 별의 좌표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태양이 춘분날 있는 위치예요. 이걸 춘분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큼 각도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땅에서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경, 서경 정하잖아요. 네. 하늘의 춘분점이 바로 이 그린위치 천문대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절, 뭐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인데 네. 부활절 정하는 게 바로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뜬 주말 일요일이 바로 이 부활절이거든요. 이번에 3월 20일이 춘분이니까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4월 11일이에요. 그 주 일요일은 4월 16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춘분 다음 날 보름달이 뜨면 그 주에 부활절이 올 수도 있고 예, 거의 예.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네네. 예. 춘분으로 뭐 천문학도 연관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연관이 있고 네네. 굉장히 예전부터 예. 중요한 날로 여겨졌던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춘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미국 나사 하면은 네네.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거의 1등 뭐 천문 우주 관련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예산이 좀 줄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며칠 전에 이제 나사의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나사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내년도 예산안이 191억 불, 뭐 2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그래도 엄청 많긴 한 거죠. 그렇죠. 전 세계의 우주 개발 예산의 절반 정도가 미국인데요. 근데 전년에 비해서 한 0.8% 정도 줄었다 그러는데 주로 이제 지구과학 분야의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사는 우주 개발하는 데지 지구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쪽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우주 탐사라든가 뭔가 자원 개발에는 많이 이 지원을 하는데 예. 이런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또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삭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화성이나 목성 등 행성 탐사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뭐 그러면? 행성 탐사 예산은 전반적으로 한 19억 불 정도로 올해보다 한 3억 불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정작 우주 행성 탐사 중에서 이 예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로파라고 해서 목성에 얼음 위성이 있어요. 원래 2015년도에 이 유로파 탐사할 때 옆에서 이제 궤도만 돌기로 했다가 의회에서 이왕이면 내려가서 한번 바닥도 파봐야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근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다 깎아가 버렸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 파봤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돌기만 해라. 해서 예. 유로파에 착륙하는 것도 승인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주로 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대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화성에 로버 내리는 게 있는데 예. 그 예산은 그대로 해줬고 전반적으로는 증가를 시켰지만 조금 인류의 탐사라든가 인류의 보탬이 되는 거에는 하는데 과학적인 목적의 탐사는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사 하면은 우주는 우리가 딱 연구하는 곳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뭐 일부는 민간한테 예. 뺏기기도 하고요. 이게 위상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나사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는 미국 예산의 5%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 돈으로 하면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썼었거든요. 엄청나군요. 예, 엄청났죠. 그것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소 경쟁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효율성이 너무 크거든요. 우주 왕복선 하나 올리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 X나 여러 보잉 같은 민간 회사들에다가 우주선이라든가 또 우주 화물 나르는 거 다 이제 이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위상이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20일 날 나사의 국장이었던 볼든 국장이 이제 최초의 그 흑인 국장이었는데 이분이 퇴임을 했는데 아직도 그 후임이 정식 임명이 안 됐어요.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대행 체제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나사 예산을 만들었는데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의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회에서 했던 걸 지금 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래도 인류의 과학 탐사는 계속돼야 된다. 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지켜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워낙 활발해지면서 나사의 위상은 아무래도 예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